자,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의 마지막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 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2차 방정식 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고 근에 대한 케이스는, 그리고 여러한 해를 푼다, 여러한 해를 구한다라는 거를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근의 공식 이렇게 세 가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쌤이 설명해 줄 만한 건 얼마 없긴 해. 그냥 2차 방정식 중3처럼 푸세요. 그리고 끼케야 아까 전에 했었던 대표 35번, 대표 36번처럼 푸세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 혹시나 실수할 거를 생각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이전에 진짜 기계식으로 문제 풀었다면은 어느 정도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근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가 어떤 근을 가집니까? 라고 판별한다. 판별식을 쓰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한 판별식은 영어로 디터가 아니구나. 디스크리미넌트 라고 해가지고 판별식 D입니다 라고 쓰고, 얘는 구하는 방법 B제곱 마이너스 4AC였디. 얘기 안 해도 알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은 여 친구 토대로 판별식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이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생각해도 알겠지? 모르려나? 알겠지? 우리 중3 때 했대. 우리 중3 때 했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어떠한 상황이다. 사랑은 무슨 니네 수학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어떠한 상황이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는 이야기. 판별식 D가 0이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잉. 자,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준다면은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우와 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의 팁 같은 걸 준다면은, 따라서 얘네 둘은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고 이거 하나만 허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잖아. 중근이라는 것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면은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 토대로 대표 38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미지수 k가 들어간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놓여져 있고, 여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들어가려면 k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중근을 가지려면 k 값이, 그리고 뭐 허근을 가지려면 k 값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찾으란 이야기야. 그러면 그냥 뭔 소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판별식 D를 쓰면 된다는 얘긴데 D 쓰자니 오라라라라. 1창의 개수가 짝수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저거 뭐시냐? 반근의 공식? 반근의 공식 해가지고 B 반절 때린 거 제곱 마이너스 AC 이 공식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진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단지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쌤은 귀찮을 뿐이야. 너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쌤은 문제 풀 때 되게 귀찮은 거 싫어해요. 단수 노가다 뛰는 거, 뭔가 일일이 케이스 따져야 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쌤은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략할 거야.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할 거야. 그거 따라하고 싶으면은 같이 익히시면 돼요. 그게 내 자신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시간 단축하는 스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쌤 귀찮아서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살랑살랑 익혀가. 자, 그럼 판별식 D 쓰면은 방근의 공식 쓰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2차 항은 죽을 거고 나머지 계산한다 하면은 5K 플러스 U 이게 0보다 크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K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6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판별식 D는 식이 똑같은 이상 똑같이 나올 테지? 그러면 요거 부호만 살짝 바꿔주면 되니까 중근이 되려면은 K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면 된다. 만약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6 미만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 정말 편한데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가 판별식입니다 라는 이 친구는 왜 우리 아까 전에 근 구할 때 기억나나? 2차 방정식 전 타임에 식 구할 때 2차항의 개수에 루트 들어가고 허수 i 들어가는 상황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러한 상황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판별식의 특징이 얘는 이 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이 갑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은 사용 가능하디. 그 말은 뭔 뜻이다? 2차 방정식의 개수에 i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이 친구는 판별식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야.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친구 이 상황에서 판별식 쓴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판별식 D는 i제곱 플러스 4 해가지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친구 근의 공식 쓰면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제곱 플러스 4 i 제곱 플러스 4 하면 얼마 나오노? 3이니까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가지고 이 친구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얘는 허근이잖아. 판별식 쓸 때랑 근의 공식 쓸 때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갖다가 나중에 가면은 발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조건이다. 발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발레가 하나라도 생기면은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이게 무조건 됩니다라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 사용이 아예 안 된다.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 사용이 아예 안 된다. 이 경우에 내가 그러니까 개수가 허수인 상황에서 근을 판별하고 싶으면은 진짜 내가 근을 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팁 같은 거고 주의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중3 때 했던 거.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찾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중근을 갖는다 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판별식 D는 0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합시다. 이게 두 1차식의 곱, 즉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두 1차식의 곱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 미지수 두 개니까 X로 붙잡던 Y로 붙잡던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X 기준으로 내려가 2X제곱 마이너스 3 Y 플러스 1의 X 더하기 MY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잡아가. 이 친구 판별식 D 잡으면은 9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 MY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이 친구 이렇게 해서 판별식 D 만들면은 보자. 9 마이너스 8 M Y 제곱 다음에 2Y에 9 18Y에다가 8Y 빼면은 더하기 10Y 9에다가 8 빼면은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에서도 판별식 D가 또 0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Y 기준으로도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고 X 기준으로도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 D 55 25 이게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 얘기네. 그냥 요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면 판별식 D는 0입니다. 이것만 계속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은 근과 개수의 관계 볼 건데
아니다. 이거는 추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간다. 얘는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면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똑같다. 요거 얘기하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뭐 설명 자체가 쉽기 때문에 쌤이 옛날에 수업할 때 라고 하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쌤 나이 그렇게 안 많대? 세연쌤 영원한 27살. 세연쌤 영원한 27살. 이니까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끼끼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들이 듣고 있으면 10살 차이밖에 안 난다 아이가. 그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있던 내용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내용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쉽다면 쉬운데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쉽다면 쉬운 문제거든? 그래서 중3 때 아마 들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중3 때 들은 애들은 스킵해서 대표 39번 푸는 부분부터 보시면 되시고 중3 때 이런 거 듣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a입니다 라고 했을 때 x-알파, x-베타 요거를 인수로 갖는다 이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전개하면은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a 마저 곱해주면은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 곱하기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a랑 알파 더하기 b를 들고 오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들고 오면은 좌변에 있는 플러스 b랑 비슷하다. 얘랑 얘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의 알파 베타다라는 상수항을 보면은 좌변에 있는 상수항 얘랑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끼리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습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파란색끼리 똑같다라고 하면은 c가 a 곱하기 알파 베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랑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가 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면은 이러한 공식을 들고 있고 이 식에서 2차 방정식 식에서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면은 얘는 이러한 공식이랑 얘는 이러한 공식이랑 똑같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점은 뭐가 있느냐? 따라서 우리 앞으로 두 근의 합이니 두 근의 곱이니 라는 걸 보려면은 두 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를 보면 되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의 개수를 보면 된다라는 스킬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가 생겼고 여 친구가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나온다. 중요해서 계속 나온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쌤은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차항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상수항이다. 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라고? 이게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기억하면은 나중에 국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게 뭔 뜻이었지? 하면서 물음표 띄운다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두근의 합입니다 라고 하면은 1차식의 마이너스, 두근의 곱입니다 라고 하면은 상수항.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1차항의 개수가 이상한 게 있으면 분해를 해줘야 된다. 요거는 추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합이면 1차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합이면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곱이면은 상수항, 곱이면은 상수항. 이렇게만 기억하고 대표 39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러면 그때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와. 문제가 이런 거 나와.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었으면은 여 친구 근을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의 공식 써야 되네. 근데 근의 공식 쓰기 귀찮잖아, 솔직히. 근의 공식 쓰기 귀찮다, 아이가 솔직히. 해가지고 근의 공식을 안 쓰고 이 친구 편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그러면 3. 두 근의 곱은 상수항 2. 이렇게 구해가. 여식이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겁니다. 해가지고 구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 끝! 이거 말고 만약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은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입니다 라는 변형 공식 써가지고 9 빼기 4다 5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 또 뭐도 있노? 변형 공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빠질 수 없지? 3차항. 얘 나오면은 요거다 라고 생각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45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같은 거 구하라고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되니까 3, 3은 9 마이너스 4, 2, 8. 엥? 쌤 뭐 잘못 구했나? 4, 2, 8, 1. 그럼 나 이것도 잘못 구했겠다. 27 마이너스 2, 9, 18. 9네. 그리고 이런 거 구한다라고 해도 다 전개하면은 이거니까 4알파 베타 8 마이너스 2, 3은 6 더하기 1 해가지고 3.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구한다 해도
이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우리 아까 구했다 아이가 5라고? 그래서 2분의 5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끝난다는 얘기네.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딱히 어려울 거 없지? 자, 그러면 대표 40번으로 넘어가면 저거는 문제가 뭐지? 쌤 강의 노트 봐서는 못 알아먹겠는데? 대표 40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과 3일 때 이 친구의 두근을 구하여라. 이 친구의 두근을 구하여라. 아, 이 뜻이구나. 그러면 이 친구의 두근이 여거다라고 하면은 A랑 B값 바로 나오지? 2개 더한 게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2개 곱한 게 상수항의 개수라 뜻했으니까 더하면 4, 곱하면 3. 그러면 A는 4, B는 3이네. 그치? 그러면 A가 4, B는 3이면은 이 상태에서 두근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3. 끝!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자, 그리고 밑에는 여 친구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 친구의 두근이 이거일 때 A, B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미지수가 너무 많다. 문제를 풉시다.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던 것부터 정리.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 그러면은 마이너스 a 1차항에 마이너스 붙인 게 두근의 합이라는 얘기고 상수항이 두근의 곱이라는 얘기 이거일 거고 맞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에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두근 합친 게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즉 마이너스 b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두근의 곱은 상수항 상수항은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란 소리 아이가 맞지? 그러면 여 친구는 한 번 더 정리해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b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랑 똑같고 a라는 거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랑 똑같다 했는데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라는 친구랑 알파 베타 곱한 겁니다 라는 거는 각자 마이너스 a랑 b라고 했기 때문에 여 친구를 여 우변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랑 똑같고 a라는 거는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숫자 2랑 1은 우변에다가 놔두고 나머지는 싹 다 좌변에 넘겨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2가 되면서 2a 마이너스 b가 1이 되는 a, b값 구하라는 거야. 쌤이 문제 잘못 적었구나.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였다. 그럼 이거 플러스고 이거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b가 2가 됩니다. 돼가지고 a 플러스 b가 2가 되면서 2a 마이너스 b가 1이 되는 a, b값 찾으란 이야기야. 그러면 연립한다라고 하면 3a가 3, 즉 a가 1이고
B가 또 1이 된다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쌤도 사람이야. 쌤도 휴먼이야. 휴먼. 쌤도 말 실수할 수도 있고 쌤도 문제 틀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대표 41번 볼게요. 자, 이제 대표 41번부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살짝 꼬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두근의 합이랑 차를 안 알려줘. 아니, 두근의 합이랑 곱을 안 알려줘. 방금 쌤도 휴먼이야, 휴먼 했는데 아이고 그 말이 무색하게 바로 또 실수하는 거 봐라. 두근의 차가 2라고 줍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두근의 차가 2입니다. 그러면 그는 얼만지 여러 개 찾는다는 문제야. 이거 하나만 딱 주고 2차 방정식에서 얘 하나만 주고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할래? 라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두근의 차가 2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한 근이 A면은 다른 근은 A 플러스 2라는 뜻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잠깐만. 이거 쌤이 문제를 봐야겠는데? 뭐라고 돼 있는 거고. 아, 식이 있구나. 아. 다시 하자. 쌤도 책 없이 풀라고. 책 없이 쌤 강의 노트로만 이렇게 적어주려고 하니까 문제를 제대로 모르겠네. 자, 보자잉. x제곱 플러스 2m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은 안 알려주고 두 근의 차가 2입니다 라는 정보만 줄 테니 그 근이 얼마고 m에 뭐 들어가는지 그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합과 곱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싶을 텐데 두 근의 차라는 게 얼마다 라고 나왔으니까 두 근의 차입니다 라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2입니다 라고 내가 배치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가 나올 텐데 위에 식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이니까 마이너스 2m이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을 찾으세요 하면은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일 텐데 이거는 상수항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입니다 라고 나올 거야. 상수항이라는 게 2차 방정식에서의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상수항 얘 다 들고 와야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2차 방정식 구하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 정리하면은 m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 대입할 수 있다 아이가?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대입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됩니다. 해가지고 2차 방정식 싹 다 정리하면은 알파 제곱 여기 알파 제곱 아이고야 미안해. 여기 알파 제곱 여기 알파 제곱 죽어가지고 알파에 대한 1차식만 남는다. 즉 2알파 더하기 6은 0만 남을 거야.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은 집어넣어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가 얘 있으면은 여기 집어넣어가 m은 2입니다. 라고도 마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가 아니라 2차 방정식 하나 갖다 주고 x제곱 마이너스 5kx 플러스 12는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 갖다 놓고 이번에는 두 근의 b가 2대 3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노?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근의 차라는 정보를 보고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로 설정했던 것처럼 두 근의 b가 2대 3입니다. 라고 나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근입니다. 라는 거를 2알파랑 3알파입니다. 라고 배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가 1차항에 마이너스한 거 5K랑 똑같다 될 거고 두 근의 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 2알파 곱하기 3알파 한 개 10입니다. 요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알파 곱하기 3알파가 10이다 라고 하면은 6알파의 제곱이 10이 알파 제곱이 2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따라서 알파입니다 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될 거고 그러면 5알파가 5K입니다 라고 되니까 K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뭐 굳이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알파가 루트 2일 때 K 값은 루트 2가 될 것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K는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뭐 구구절절 설명도 가능하겠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에 대한 관계식이 안 나오면은 세로 미지수도 배치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니까 내가 1차항의 숫자가 뭐가 들어갈지 1차항의 숫자가 이거면 상수항에는 이거겠구나 라는 정보를 안다 아이가. 맞지?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1차항이랑 상수항을 알면 네가 2차 방정식을 적어봐, 찾아봐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작성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이디. 안 믿을라나? 응. 자, 이런 느낌인 거야.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A 자리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할 때 A 자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이가? 그래가 두 근이 알파, 베타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면은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가 0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0이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 1이면서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리고 플러스 두 근의 곱을 해주면 된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이 있으면 2차 방정식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얘기인 거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대표 42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일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2,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상수항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거를 토대로 근이 알파 플러스 1 또는 베타 플러스 1이라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즉 4가 된다는 얘기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자주 했던 그 친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2차항의 개수가 1이랬으니까 x제곱 그대로 두고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두 근의 곱 플러스 해서 능력 만들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오케이, 복귀했어요. 2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1차항의 개수가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한 거, 즉 마이너스 4. 이 친구를 토대로 상수항은 두 근의 곱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똑같은 식에서 똑같은 알파 베타에서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하고 2차항의 개수가 2라고 하면은 이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 말 그대로 그냥 계속하면 되겠지. 두 근의 합은 얼마야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1차항의 개수는 플러스 1이라는 소리고, 두 근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상수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 상수항의 개수는 무슨 그냥 상수항이라고 적자잉?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따라서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전체 곱하기 2. 그래가지고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좀 더 정확하게는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 친구가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이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 이거 말고도 더 넘어가면은 2차 방정식 근 구한다. 그것도 근의 공식으로 구한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것 때문에 켤레라는 게 생긴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켤레 근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따로 있기는 한데 이거는 추후에 뒤에 유형 어려운 것도 많기 때문에 걔네랑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 남은 부분이랑 2차 함수 들어갈 거예요. 우리 다시 재밌는 2차 함수 본다. 그러면 우린 푹 쉬었다가 다음번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쌤은 신혼여행 잘 즐기다 올게요. 시차가 8시간이래. 와! 8시간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추후에 보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씨바 바이바이.